안녕하세요. 필라리나 리나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같이 운동을 해볼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운동은 임산부 분들을 위한 산전 운동이고요. 저 역시나 지금 38주가 다 돼가는 지금 만삭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삭인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한 동작들 함께 해보실게요. 선생님, 임산부 운동 왜 해야 돼요?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임산부 운동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은 정말 많이 받았고, 임산부 어떤 운동 해야 돼요?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영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임산부분들 이 운동 하세요 라고 하고 이렇게 쫙 운동들은 나와 있는데, 이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어디에 좋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너무 없어서 우리 간략하게 그 얘기를 해보고 간단한 운동 시작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임산부 운동 왜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체중도 불고 몸도 무거워져요. 그렇게 되면 체중이 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전보다, 체중이 늘기 전보다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붓기가 심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저림이라든지 쥐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몸에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을 예방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꾸준히 운동을 해서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유지를 해주시면 나중에 출산을 하고 나서 몸이 빨리 회복이 돼요. 출산하기 전 임신기간 10개월 동안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근육이 다 빠지게 되잖아요. 근육의 밀도가 줄어들고 근육이 느슨해지고, 그러면 나중에 아예 처음부터, 출산 후에 정말 처음부터 운동을 다시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출산 전에 우리가 임신을 했을 때 운동을 조금씩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시면 우리 몸이 굉장히 빨리 회복이 돼서 우리 산모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태아에게 굉장히 좋아요. 태아도 뱃속에서 움직일 공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너무 좁으면 답답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많이 움직이고 운동을 하면 태아에게 산소도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고, 또 태아도 뱃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태아도 굉장히 편안해진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출산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출산을 할 때 힘만 줘서 출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온몸의 근육들과 인대들이 많이 도와줘야 해요.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때 근육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내 몸이 너무 뻣뻣하거나 하면 출산할 때 정말 힘들게 난산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연분만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더욱이나 임신 기간에는 꼭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 임산부 운동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저는 많이 올해는 못하겠어요, 힘들게는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수님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태릉 선수촌에 들어간 것처럼 운동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운동을 조금 강도 있게 해도 괜찮다, 크로스핏처럼 정말 고강도 운동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약간 땀도 나고 몸도 뻐근하고 근육통이 약간 있을 정도의 강도의 운동은 정말 괜찮아요. 근데 내가 임신하기 전에 운동을 전혀 안 했다, 난 운동 해본 적이 없다, 그러시는 분들이 임신하고 갑자기 운동을 하면 좀 힘들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임신 전에 하시던 운동 강도의 3분의 2 정도는 유지를 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체중이 늘고 배가 나오면서 불편한 자세들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자세나 하면 안 되는 운동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운동들은 그대로 하셔도 돼요. 크로스핏 강사분들도 임신하고 크로스핏 하는 것도 봤어요. 왜냐면 임신하기 전에도 계속 몇 년 동안 꾸준하게 그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물론 강도는 조금 약해지겠지만, 그런 식으로 운동은 정말 피해야 되는 금기 자세라든지 금기 동작들 몇 가지만 빼고는 웬만하면 다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질문, 임산부 운동, 그럼 어떤 운동을 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운동을 하시면 돼요. 이 운동은 내가 운동을 그 전에 한 적이 없거나 아니면 운동을 조금 해보셨거나 하시는 분들 전부 다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 또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동작의 강도들이 좀 약하다라고 느껴지시면
원래 기존에 하시던 운동 전후로 그냥 가볍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운동은 근육을 만드는 근력 운동이라기보다 내 몸의 근육량을 유지해주는 정도의 강도 운동이고, 또 하나는 전신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좀 부종을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정말 가벼운 운동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랑 함께 하시면 정말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동작 알려드릴 건데, 우리가 그럼 어떤 운동 하면 안 돼요? 라는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동작들을 하면 안 되냐면, 크게는 복부에 힘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복부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그런 레그레이즈 동작이라든지 이런 복부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동작들은 아무래도 힘도 안 들어가지만 힘이 많이 들어가도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상체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동작들, 그러니까 상체 위주의 동작들은 되도록이면 많이 안 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상체 위주의 동작들보다는 하체 위주의 동작들, 복부를 쓰기보다는 엉덩이를 많이 쓰는 동작들, 이런 동작들을 해주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동작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아주 가볍게 하시는 거고, 이 동작은 사실 평상시에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디서든 이렇게 서 계실 때 하시면 굉장히 좋은 동작이니까 꼭 해보세요. 저는 35주가 지나면서부터 다리에 조금씩 자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는 증상들이 며칠에 한 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찍 다리에 쥐가 나시고 저리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30주 이전부터 다리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사실은 붓기가 많지 않아서 압박 스타킹도 매일 신진 않았지만, 붓기가 심하신 분들, 그리고 또 다리에 쥐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꼭 이 동작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두 발을 주먹 넓이 정도로 너무 넓지 않게 이렇게 V자로 오픈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다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두 다리는 최대한 붙여주실 거고요. 엉덩이에 힘을 딱 주세요. 우리가 엉덩이에 힘을 빼게 되면 옆에서 보시면 안 그래도 배가 나와서 우리가 무게중심이 앞으로 살짝 쏠리잖아요. 그러면 그 배 위쪽에 이 완전히 상체 쪽은 약간 이렇게 눕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골반이 약간 앞으로 밀리면서 상체는 뒤로 밀려서 약간 이런 자세가 되잖아요. 근데 이때 엉덩이에 힘을 주시면 약간 이 꺾인 허리가 완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꺾여 있던 허리가 엉덩이에 힘을 주면 좀 완만해져요. 그래서 엉덩이 운동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상태 두 발을 V자로 붙여주시고 주먹 넓이 유지하신 상태에서 엉덩이에 힘을 주고 엉덩이에 힘을 빼지 말아주세요. 이대로 사람들이 보면 내가 지금 엉덩이에 힘을 막 엄청 주고 있다 이게 아니라 모를 정도, 그 정도로 양쪽 엉덩이에 힘을 줘서 두 다리를 모아주시고요.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포인트예요.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대로 뒤꿈치를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대로 천천히 뒤꿈치를 바닥에 내려놓고, 이때 뒤꿈치를 쿵 떨어뜨리지 말고 살짝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다시 엉덩이를 모아서 그대로 뒤꿈치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엉덩이 힘으로 들어 올린다 하는 느낌. 다시 뒤꿈치를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이때 발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발볼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발볼로 바닥을 지지하시면서 뒤꿈치를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뒤꿈치를 내려주시고, 이 동작은 엉덩이에 힘도 필요하지만 종아리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아리까지 혈액이 내려갔다가 종아리 운동을 해서 펌핑을 시키면 다시 혈액이 원활하게 올라오니까 다리에 쥐가 나는 현상을 좀 예방을 하실 수가 있고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게요. 뒤꿈치 들어 올렸다 내리기. 이때 선생님 저는 중심도 못 잡겠고 자꾸 너무 흔들려요 하시는 분들은 뭘 잡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뭘 잡으실 수 있으면 잡고 하시거나 아니면 양손을 조금 벌려서 이렇게 중심을 잡으시면서 하시거나. 그래서 동작은 골반에 손을 잡거나 아니면 양팔을 벌려 중심을 잡거나 아니면 옆에 무언가를 놓고 뭔가를 잡고 하시거나 아니면 벽에 기대서 하시거나 다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이대로
3번 정도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 동작 기억하셨다가 틈틈이 꼭 해주시고요. 그럼 두 번째 동작 알려드릴 거예요. 두 번째 동작은 그대로 두 발을 11자로 만드실 거고요.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골반 넓이로 11자를 만드실 거고, 우리가 고양이 자세, 소자세는 많이들 아시죠? 이렇게 손과 발을 바닥에 대고 척추를 동그랗게 말았다가 이렇게 폈다가 하는 동작인데, 이거는 척추를 움직이는, 우리가 상체를 움직이는 동작이고요. 비슷한 동작이지만 조금 더 태아한테, 우리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공간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동작이 있어요. 그래서 알려드릴 건데, 그대로 살짝 무릎을 접어서 우리 기마 자세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기마 자세를 만드신 상태에서 손바닥은 골반에다가 가볍게 두세요. 이 상태에서 허벅지에 약간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유지하시면서, 이 허벅지에 힘을 유지하시면서 골반을 움직이실 거예요. 골반을 약간 배꼽 쪽으로 이렇게 당겨요. 그다가 다시 골반을 이렇게 오리궁뎅이를 만들면서 뒤로 움직이실 거예요. 다시 골반을 배꼽 쪽으로 당기실 때는 엉덩이에 힘을 줘서 골반을 아랫배 쪽으로 살짝 끌어당겨 주시고, 다시 골반을 뒤로 쭉 밀어내고. 동작 3번 더 반복해 볼게요. 하나, 골반을 당겼다가 뒤로 밀었다가, 둘, 당겼다가 밀었다가. 이때 허벅지가 조금 뻐근하셔도 이 정수리의 높이, 내 키 높이는 유지해 주세요. 한 번 더 골반을 당겼다가 뒤로 밀어내실 거예요. 자, 이 동작 하실 때에 상체가, 어깨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깨는 안 움직이고 그대로 두시고 골반만 움직이는 데 집중을 해주세요. 골반이 만약에 안 움직이신다, 그리고 골반이 움직이는 걸 느끼기 전에 선생님 허벅지가 너무 아파요, 막 이런 분들은 벽을 짚고 하셔도 돼요. 벽을 짚고 기마 자세를 유지하시면서 하시면 조금 더 골반 움직임에 집중을 하실 수가 있고, 이것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짐볼 같은 데 앉아가지고 짐볼을 굴리면서 하셔도 좋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우리 허벅지에도 힘이 조금 들어갈 수 있고 골반도 움직일 수 있는 그냥 기마 자세에서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작 알려드렸고요. 이 동작도 10번 정도를 2번 반복해 주세요. 그러면 한 20번 정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 동작. 자, 이 동작들이 원래는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쭉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동작 가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마 자세, 골반 움직이기를 하신 다음에 그대로 무릎을 펴고 일어나셔서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다음 천천히 머리부터 상체를 숙여서 아래로 내려가실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서 손가락이든 손바닥이든 바닥을 터치하시면서 머리를 툭 떨어뜨리신 다음에 올라오실 때는 골반부터 이렇게, 우리가 방금 골반을 움직였잖아요. 골반을 움직여서 상체를 세우고 다시 앞으로 나란히. 자, 이 동작 하실 때 저희 좀 주의하실 점이, 임신성 빈혈이 있거나 어지럽다, 어지러움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해 주시고, 또 눈을 감고 내려가시면 안 돼요. 그럼 더 어지러우실 수 있거든요. 눈은 반드시 뜨고 그대로 턱부터 당겨서 아래로 내려가 주세요. 손으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와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올라와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아래로 끝까지 내려가신 후에 손은 앞으로 걸어가실 거고 발은 뒤로 한 걸음씩 빼서 쭉 뒤꿈치 바닥으로 붙여서 스트레칭 한번 해주실 거고, 무릎을 바닥에 대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발등 바닥으로 내려놓으시고 손은 어깨 높이,
어깨 아래에 유지해 주세요. 손목은. 손목 아프지 않게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었어요. 손가락 전체로 바닥을 밀어내시고, 손목이 많이 아프시거나 손가락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저번에 알려드렸던 손가락 스트레칭 꼭 해주시고요. 이대로 이제 소자세 고양이 자세를 한번 해볼게요. 골반을 움직여서 척추 동그랗게 말아주시고, 다시 골반을 움직여서, 우리 조금 전에 골반을 움직였기 때문에 확실히 저는 지금 골반 움직이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한 번 더. 머리는 바닥으로 툭. 3번 더 해볼게요. 하나. 골반하고 머리하고 같이. 둘. 한 번 더. 셋.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골반을 좌우로 한번 움직여 볼 거예요. 자, 다른 데는 다 그대로 두시고 골반을 이렇게 왼쪽으로 쭉 밀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또 오른쪽으로 쭉 밀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이 동작 하실 때 우리 요 사타구니 안쪽이 좀 뻐근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너무 뻐근하지 않은 정도로 쭉 왔다 갔다 해주세요. 왔다 갔다 움직여 주시고요. 셋, 넷, 한 번 더, 5. 이렇게 골반 부드럽게 움직여 주시고 가운데.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어깨 운동 하나만 해볼게요. 자, 왼손 그대로 짚고 계시고 오른손으로 어깨를 살짝 터치했다가 내려놓고, 또 반대손으로 반대쪽 어깨 살짝 터치했다 내려놓고, 이걸 10번 정도만 해볼게요. 너무 빠르지 않게. 하나. 이 손이 떨어지는 순간 반대쪽 어깨가 조금 더 힘이 많이 들어가요. 둘, 셋. 이때 어깨보다 약간 요 아래, 겨드랑이 아래 날개 축지에 힘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셋, 넷, 5, 6, 7, 8, 9, 마지막 10. 하신 후에는 자, 다리를, 무릎을 조금 넓게 해주시고 그대로 골반을 뒤로 보내서 충분히 스트레칭해서 어깨와 등을 늘려주시고요. 돌아오셔서 다시 두 무릎을 골반 넓이, 그리고 발등을 당겨서 다시 무릎을 펴고 손으로 걸어서 뒤로. 일어나실 때 이렇게. 자, 동작의 가지수가 많지는 않고 잘 보시면 우리 발목부터 허벅지, 종아리, 발목, 종아리, 허벅지, 골반, 상체 다 썼어요. 이렇게 다 하시는데 횟수대로 하셔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들 하실 때 어지럽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호흡도 충분히 하시면서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한 번씩 보여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발을 주먹 넓이 V자, 양손은 골반 위에, 그대로 엉덩이 힘으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3번, 둘, 셋. 그대로 두 발을 골반 넓이로 11자, 기마 자세로 무릎 살짝 접으신 상태에서 골반만 당겨서 3번, 하나, 둘, 횟수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셋. 그대로 무릎을 펴고 양팔 앞으로 나란히 상체를 숙이면서 내려가셔서 손은 앞으로 걸어가시고 뒤꿈치는 뒤로. 뒤꿈치 눌러서 종아리 한번 쭉 늘려주시고 무릎 접어서 바닥에. 네발기기 자세 해주신 다음에
반대로 척추 동그랗게 말아서 반대로 한 번 더 척추 전체를 움직여 주시고요. 천천히 돌아오세요. 골반 좌우로 움직여서 부드럽게 해주시고 골반 가운데 두시고 양손을 바닥에서 떼시면서 반대쪽 어깨 터치 열방. 하신 후에는 무릎을 어깨 넓이로 조금 넓게 해주시고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어깨 등 스트레칭. 두 발 넓게 해주시고 발등 당겨서 그대로 다시 일어나 주실 거예요. 손으로 걸어서 뒤로 오시면서 상체를 세워서 마무리. 동작들 어렵지 않고 정말 쉽게 매일매일 루틴처럼 해주실 수 있는 동작들로만 구성을 했으니까 꼭 집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필라리나 리나쌤이었습니다. 구독해주세요.